예, 안녕하세요. 디플람 장재웅입니다. 분당 입시존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최근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이제 내신 시험 보고 있고 그럴 기간이잖아요. 중간고사 기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면 시험을 잘 보는 것, 지필평가를 잘하는 것 되게 중요한데요. 지필시험을 잘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일단 내가 지금 돌아가고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에 어떤 평가제도, 즉 쉽게 말해서 석차 등급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성취도만 나오느냐 이런 식의 것들도 알고 있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공통 1학년 과정 석차 등급 나오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중에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진다. 자, 그럴 때 일반 선택은 석차 등급이 나오고 성취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고 성취도와 성취도 비율 나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잘하세요. 이 플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알아보기입니다. 자, 2015년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운다 이런 얘기고 지금 여기 보면 보통교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공통과목 이게 1학년들이 배우는 과목이고 이거는 공통이에요.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할 것 없이 공통으로 배운다. 그 다음에 선택과목 이 선택과목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걸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을 나눠져서 배우는데 일반 선택은 아까 말했듯이 석차 등급 나오고 성취도 나오고 진로 선택은 성취도만 나오고 성취도 비율 나오고 석차 등급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은 특목고 학생들이 배우라고 이렇게 지정된 과목들이에요. 대부분이.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일반고에서도 이거 배울 수 있냐 그러면 가능합니다. 전문교과 1에 있는 교과와 2에 있는 교과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데 단 일반 선택을 배우거나 진로 선택까지 배운 상태로 어느 정도 전문 교과를 이수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경우가 됐을 때 배운다. 이게 현재 지금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불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창체,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교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과도 중요하다고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를 평가할 때 보통 교과 부분, 그 비교과 부분이 나눠져 있다. 자,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원래 이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2019년 11월에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돼서 평가 자료, 즉 쉽게 말해서 학생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투명하게 한다, 공정하게 한다라는 차원하에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있는 부분들이 수업 내에서 벌어지는 것들만 인정하고 수업 외에서 벌어지는 것들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고 학교 내의 정규 교과과정 안에 포함되는 것만 중요하게 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되는 형태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의 그 교육 방식의 변화 그리고 2024년도 대입이 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했을 때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 아니라 비교과에서도 극소수만 반영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반 선택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일반 선택 과목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합법작문, 독서, 문학 이렇게 돼 있고 수원, 수투, 영어, 원투 이렇게 있는데 이 빨간색 칠해져 있는 것들이 수능 출제 과목이죠. 자, 그 다음에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 과탐실험처럼 1학년 과목은 이렇게 돼 있고 일반 선택 과목에 있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쪽 사탐, 그 다음에 과학탐구의 원과목들은 수능 출제 과목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 있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것도 수능 출제 과목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선택이죠. 필수는 아니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필수 출제되는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이런 과목들인데 보통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우고 3학년 때는 약간 배우는 형태. 근데 이제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나눠지는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 과목을 3학년 때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배우는 과학 과목이 되게 물투나 화투, 생투, 지투 같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 선택은 잘 배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선택은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5에서 6과목 정도 일반 선택과 나머지 진로 선택. 자연계열은 3과목 정도의 뭐 일반 선택, 나머지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외국어들 보면 쪼개져 있죠. 1은 일반 선택이고 2과목은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생활이나 체육탐구,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주로 일부 진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정보. 이거 중요한 과목이죠. 정보 같은 경우는 자연계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유심히 봐야 되고요. 활동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수라면 패스란 뜻의 P가 나옵니다. P. 이수를 했을 때 이수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석차 등급에 반영되거나 그렇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성취도 반영 방법입니다. 5단계, 5단계, 3단계, 3단계 이렇게 되는데 자, 진로 선택 과목은 모르겠지만 공통 과목은 일단은 석차 등급 나오고 성취도는 5단계로 나오죠. 석차 등급, 성취도 둘 다 나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나오고 3단계 나오고 성취도 분포 비율 나오죠. A는 몇 프로, B는 몇 프로, C는 몇 프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총 3단계로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1, 2도 똑같이 일반고에서는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1, 2를 성취도와 성취도 비율만 나타내는 3단계 방식을 쓰지만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게 석차 등급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일반고에서 전문교과를 교육부는 반드시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문교과 1이나 2를 일반고에서 쓰는 가장 큰 이유, 배우는 이유는 다양한 교과 과정을 선택하게 하는 고교학점제에 어긋나지 않을 뿐더러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반영할 때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를 이수했냐 할 때 진로 선택만 가지고는 그걸 입증하기 힘들다 판단한 고등학교가 전문교과 1에 있는 다양한 과목들 예를 들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많죠. 심화 수학이나 고급 수학, 수학에 관련된 수학 과제 연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심화 영어 들어가는 과목들은 전부 다 전문교과 1이에요. 심화 영어회화, 심화 영어 독해, 작문 이런 식으로. 자, 3학년 때 그런 과목 선택하는 학교가 제법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탐구 쪽에서는 사회과제 연구라든가 지역사회 이해 뭐 이런 것들, 사회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 그 다음에 과학은 과학과제 연구, 과학 실험 쪽 있죠. 물리실험, 화학실험. 그 다음에 고급과학 이런 과목들이 전부 다 전문교과 1으로 분류되어 있다. 제법 많이 이수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문교과 1에 있는 과목 중에 융합과학 탐구나 과학과제연구,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실험, 사회탐구 방법, 사회과제연구는 성취도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고에서 이걸 이수했을 때는 성취도로 표시해준다. 근데 여기 5단계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 특목고에서 전문교과 1을 이수했을 때는 석차 등급도 나오고 성취도 5단계지만 성취도 3단계로 나타나는 이 과목들은 사실 전문고등학교보단 일반고에서 이수했을 때 주로 중점을 두고 성취도 3단계로 나타낸다. 이걸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교과 1에 속해 있으면 5단계지만 특목고에서 배우면 일반고에서 배우면 성취도 3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들은 석차 등급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등급이 공란화되어 있거나 점 찍혀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도 나오고 석차 등급 나오고 전문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교과 1에 있는 일부 과목들은 3단계의 성취도 비율만 나타내고 A, B, C만 나오지만 석차 등급이 나타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문교과 1에 있는 과목들은 도대체 뭐가 있냐? 자, 그러면 보통 전문교과 1에 있는 과목들은 전문교과 1, 과학계열은 심화수학, 고급 수학, 그 다음에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처럼 이 과학 중점고학교가 많이 하죠. 그리고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물리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학 과제 연구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서류 전형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학생들이 사실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다면 이런 전문교과 수업도 개설이 돼야 되고
그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계열. 국제계열 같은 경우 보면은 국제정치, 국제경제, 그 다음에 한국사회 이해,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사회탐구 방법, 사회과제연구 이런 과목들이 국제계열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국제계열에 속해 있는 이런 과목들 일반계고에서도 충분히 이수를 하는데 특히 국제법, 이 근처에 있는 낙생고등학교도 이거 하죠. 국제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특목고인 국제고등학교도 주로 하는 건데 합니다. 이런 거. 그 사회과제연구랑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이해 이런 과목들도 이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보면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각각 평가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 선택이 뭐고 진로 선택이 뭔지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하라고 불리는 과목은 진로 선택이다. 그러니까 2학년 때 기하를 시험을 봐도 A, B, C와 성취도 그리고 성취도 비율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목인데 영미문학 읽기나 영미문학 읽기, 영미문화 탐구,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읽기 같은 국어 과목들, 이런 과목들 전반적으로 고전윤리 이런 과목들은 진로 선택이다. 그래서 ABC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A를 받는 게 되게 유리하고 이런 과목들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잘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가 전문교과 1과 2를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육부의 말대로라면 고등학교에서 이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교과 활동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대학에 진학할 때 그 대학 진학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요. 보통 최근에 정말 많이 부각되는 게 이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뭐 한국밖에 안 쓴다는 얘기도 있던데 다양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심지어 대학교 교육조차도 산업체나 사회, 보통 사회는 아니죠. 보통 IT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식의 지식이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섣부르거나 성급한 일반화뿐 아니라 교육이라는 거를 그쪽에서는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기술 습득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언론사나 이런 또는 뭐 미래 트렌드 전문가라는 불리는 사람들이 한국 고등학교 교육이나 대학 교육에 대해서 비판의 잣대를 들었을 때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거는 일반 기업체에서 쓸모없는 지식을 가르친다는데 그거는 교육이 어느 정도는 필요 없는 부분들도 당장은 필요 없는 것들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들이 말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기술 습득이나 이런 거니까 그거는 대학에서 할 게 아니에요. 기술 연구 기관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특성화고라든가 또는 따로의 전문 기관을 둬야 돼요. 대학은 또는 고등학교는 한 인간이 실질적으로 이제 한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과 어떤 생각,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면서 일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비판은 사실 기준이나 잣대가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특히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를 통해서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풍부하게 다양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